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59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는 어떻게 순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구라고 하는 건 구형이죠. 공 모양이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위도, 적도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우리 밑에 그래프 한번 먼저 보고 밑에 위에 있는 거 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가로축은 위도죠. 가운데가 적도지역.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남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이제 들어올 건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아무래도 적도 지방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뭐라고 써주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에 지구도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걸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다. 그러면 여러분 색깔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지역 있죠? 이 부분은 에너지가 과잉인 지역이다. 에너지가 과잉인 지역이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그만큼 지구가 방출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죠. 에너지가 과잉인 그런 지역이고요.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극지방. 극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겠죠. 에너지가 이동을 해준다. 이렇게 이동할 때 주로 누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냐면은 대기와 해수다.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기 대순환과 이제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기 대순환, 이게 뭐냐면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순환인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부교재 85쪽 한번 볼게요. 85쪽은 여러분이 가로로 이제 넓게 놓고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대기가 어떻게 순환하냐 그 모형을 알아볼 건데 먼저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고 극에서 냉각된 공기는 하강한다. 그러면서 순환을 이루는데 지구가 자전하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개의 덩어리로 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 있으면 자를 대고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도 잘 그려야 될 텐데 먼저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적도 표시를 해주세요. 적도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구를 이제 북반구를 3등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북반구도 3등분 그리고 남반구도 이렇게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북반구를 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적도지방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적도지방에서 아무래도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공기가 이제 데워져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상승을 하고요. 다음에 상승된 공기는 이렇게 색깔 페인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일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일부는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다음에 여기 극지방 있죠.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이렇게 또 내려올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위로 상승해서 극순환을 일으키고요. 극지방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세 개의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여기 극지방 쪽 있죠. 극지방 쪽.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덩어리 이걸 우리가 페렐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렐순환. 다음에 적도지방 있죠. 이걸 우리가 헤들리 아이입니다. 아이.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들리 순환. 그래서 이거를 극순환, 얘를 페렐순환, 얘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말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즉 파란색 말고 빨간색 있죠. 이게 이제 지면 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극지방에서 적도지방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올 건데 지구라고 하는 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이 휘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전 때문에 전향력을 받아서 경로가 오른쪽으로 휘죠. 북반구에서는. 그래서 편서풍이 불게 되고요. 다음에 극지방 있죠. 극지방에서는 이제 극방향에서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북극 방향에서 적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죠. 이 바람을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나라는 여기 속하죠. 우리나라는 여기 편서풍 지역이죠. 그래서 편서풍 때문에 대부분 기상현상들이 만약에 뭐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발생했다? 그럼 편서풍 때문에 곧 그 기상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황사 같은 것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러면 남반구는 여러분 그림만 그냥 그려볼게요. 남반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거는 남동 무역풍이다. 남동 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다. 다음에 여기 대칭되게 여러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편서풍, 그리고 이거는 극동풍.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고기압, 저기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디다가 표시를 해주시냐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적도 저압대라고 해주세요. 공기가 지금 상승하니까 저기압이 발달하죠. 그래서 적도 저압대라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아열대, 고압대,
이번에는 아열대, 고압대.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는 한대, 전선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압이니까 한대 저압대라고 해도 되고 한대 전선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해수의 순환인데 여러분 부교재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수는 사실 표층순환도 있고 심층순환도 있어요. 그래서 표층순환은 이제 표면 근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바람의 영향.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고 바람과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 순환한다는 거. 그러면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색깔펜 있으면 여러분 색깔펜으로 덧칠하면 좋겠어요. 먼저 빨간 색깔 준비하시고요. 난류 한번 봅시다. 난류 여기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북적도 해류들 난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난류다. 여기는 남적도 해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해 놓은 것들은 난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난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로 적도 근처나 적도에서 이제 극지방으로 이제 가는 해류들이 이제 난류가 되죠. 얘가 북태평양 해류예요.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얘가 뭐냐면 적도 반류예요. 얘가 뭐냐면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류도 있죠. 한류.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덧칠하는 거 있죠. 얘가 한류라는 거. 한류다. 이게 남극 순환 해류인데 한류입니다. 한류고 여기도 한류, 여기도 한류. 파란색으로 된 거는 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그냥 이런 해류들이 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대기 대순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보세요. 북동무역풍 주로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우리 해류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대기 대순환하고 이제 해류의 어떤 순환이랑 조금 많이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원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요.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네,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남반구에서도 이런 순환이 나타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열대 순환인데 방향이 이번에는 시계가 아니라 네, 반시계죠.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막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 네, 여러분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적어보세요.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사막화는 크게 사막 지역이 있고 사막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사막 지역이고요. 사막 지역.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주황색. 이런 부분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막 지역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분포하고요. 왜냐하면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날씨가 맑고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뉴스 볼 때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고기압의 때는 날씨가 맑고요. 저기압의 때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비가 올 확률이 많죠. 그러면 사막화는 왜 발생하냐면 지속적으로 가뭄이 일어나거나 과도한 방목이나 다음에 경작 그리고 무분별한 산림 벌채 때문에 사막화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토지가 황폐해져서 식량이 부족해진다든지 주변 지역의 연평균 황사일수 황사가 일어나는 날 있죠. 황사일수가 증가하고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가축의 방목을 줄이고 숲의 면적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우리 5번 오늘의 마지막 부분 네 엘니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요거 별표 한번 해봅시다.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거기 근처에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을 일으키더라. 왜 생기냐면은 무역풍과 관련이 있는데 무역풍이 약해져서 약화라고 써주세요. 무역풍의 약화로 표층 해수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엘니뇨가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평상시일 때랑 엘니뇨가 발생할 때랑 비교를 해볼 건데 그림으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연필 있으면 연필이랑 자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먼저 상자 모양 그려보도록 할게요. 상자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자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줍시다.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건데 여기 아메리카 있죠. 미국 있는 곳 이렇게 아메리카 지역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아메리카 지역 여기는 이제 태평양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뭐 일본 있는 그쪽이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유라시아 쪽, 일본 쪽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줍시다. 다음에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우리가 시작을 할게요. 먼저 평상시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평상시에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 있죠. 적도 부근에 부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여기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무역풍이라고 써주세요. 무역풍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무역풍이 이제 불면서 따뜻한 해수, 따뜻한 물을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운반을 해줍니다. 여기 뭐라고 쓰냐면은 따뜻한 해수라고 써주세요. 따뜻한 해수를 이렇게 많이 운반을 해주죠. 그러면은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많이 운반이 되니까 해수의 증발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해수 증발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이제 구름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는 저기압이 된다는 거고 여기 상승기류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비도 많이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수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따뜻한 이제 해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던 차가운 해수가 용승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뭐라고 쓰냐면 차가운 해수가 용승을 한다. 용승을 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마저 한번 더 그려볼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아까 무역풍이 불고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순환하게 되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고기압대가 되죠. 고기압. 그래서 하강기류다. 하강기류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즉 동태평양이랑 서태평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태평양 서쪽 이쪽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죠. 비가 많이 내리더라. 비가 많이 내린다. 동태평양은 어떤가요? 네, 지금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차가운 해수가 용승되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동태평양, 여기는 서태평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볼게요.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거는 왜 발생하냐면은 아까 무역풍이 약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아까는 무역풍이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무역풍이 여기까지 못 가고 이만큼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무역풍이 약화된다. 무역풍이 약해진다. 약화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네, 무역풍이 약화되고요. 그러면은 무역풍은 아래에 있는 따뜻한 해수를 원래 서쪽으로 운반해줘야 되는데 아까는 따뜻한 해수가 여기까지 갔죠. 근데 이제는 따뜻한 해수가 거기까지 못 가고 이 정도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서쪽으로 못 가고 여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용승도 안 일어나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제 가줘야지 위로 솟아오르는데 용승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뜻한 해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해수 용승이 약화된다. 차가운 해수 용승이 약화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우리 대기의 어떤 순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되냐면 따뜻한 해수가 있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있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이제는 따뜻한 해수가 이제 이쪽 여기밖에 안 오니까 상승이 여기서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강수가 생기는 거죠. 강수 현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대기 순환이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태평양 서쪽 지역 있죠. 서태평양. 여기가 저기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기압이죠. 여기 하강기류가 생기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고기압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평상시보다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 이거 다예요, 다.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 표면의 수온 있죠? 표면의 수온이 네, 더 낮아지게 되고요. 왜냐면 따뜻한 해수가 원래는 이제 서쪽으로 확 왔는데 이제 못 오니까 이제 그만큼 올라가지가 않죠, 온도가. 그리고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비도 적게 내리죠. 강수량도 감소하게 되고 가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산불도 발생하더라. 그럼 동태평양은 어떤가요? 동태평양은 아까 차가운 해수 용승이 약화된다고 했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해수 증발이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수 증발이 활발하게 되더라. 그리고 상승기류가 갑자기 또 여기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죠. 강수량이 증가한다. 원래는 맑고 건조했잖아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폭우가 생기거나 폭우가 나타나거나 발생하거나 홍수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알아봅시다. 엘니뇨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만약에 엘니뇨가 규모가 조금 작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남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주지만 규모가 크게 되면은 대기 대순환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북반구 대기 대순환인데 A, B, C에 해당하는 순환의 이름을 한번 써보래요. 여러분 A 뭐였죠? 네, 헤들리 순환. 두 번째는 페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페렐 순환. 다음에 세 번째는 극순환이라고 써주시고요. 극순환. 다음에 2번 문제.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한번 해보래요. 먼저 1번.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표층 해류는 동서방향으로 주로 흐른다. 네. 여기 보면 동서방향으로 많이 흐르죠. 네. 그래서 맞는 말. 북태평양 해류는 여러분 북태평양 해류 여기 그림에서 어떤 게 북태평양 해류죠? 색깔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북태평양 해류는 얘가 북태평양 해류예요. 북태평양.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 방향과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이다. 편서풍으로 고쳐주시고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이다. 네, 맞죠.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다. 멕시코 만류는 북쪽으로 흐른다. 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죠. 다음에 남극 순환해류가 뭐죠, 여러분? 네, 이거죠. 요거. 남극 순환해류는 남쪽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죠.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엘니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리면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전에 그림 그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엘니뇨는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해질 때가 아니고 약해질 때죠. 약해질 때 발생한다. 평상시보다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낮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원래는 용승 때문에 차가운 물이 용승이 돼서 이제
수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할 땐 용승이 안 되니까 표층 수온이 높게 유지되죠. 그래서 X라고 해주시고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죠. 네, 맞는 말. 예,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